너? 속상하지 안 속상해? 선생님 없어서 좋아? 김영 선생님 없어서? 이 계시면 더 힘들어? 왜? 아 그래? 네가 진리 빠져? 그 얘기 또 처음 듣는 얘긴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신 차려. 이제 시작하자 오늘. 오늘은 연속 확률 분포부터 시작해서 쭉 뒤로 넘어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갈 거냐면요. 우리 모평균과 모비율에 대한 얘기 전까지 나갈 거야. 즉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 전체를 다 얘기를 할 건데 실제적으로 내용이라는 건 별로 안 돼, 여기는. 근데 우리가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용 자체만 딱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문제들 계속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부터 이어서 갈 거야.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통계라는 단어는 뭐라 그랬어? 별량들이 모아져 있는 줄기의 이끌림부터 시작한다 그랬었지. 그러다 그것이 정리된 도수분포표로 넘어갔고 도수분포표가 나오다 보니까 잠깐 상대도수로 빠져나갔다가 그 상대도수에서부터 다시 발전 파생되면서 변수들이 똑똑똑 끊어지는 이산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변수들이 똑똑 끊어지는 이산확률 분포라는 것 자체를 만들다 보니까 특정한 케이스인 이항 분포가 새롭게 등장을 했었던 거야. 여기까지 머릿속에 흐름이 나와?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될 건 뭐냐?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 이산과 연속의 차이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 이산은 우리 나이 같은 거, 숫자를 셀 수 있는 걸 얘기했었고 연속은 뭐였어? 온도 같은 거, 스무스하게 변해 나가는 것들. 오케이? 그런 애들이 이제 연속인데 오늘은 그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 일단은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은 확률 변수들 자체를 정확한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가 온도를 나타낼 때 36도와 37도 사이에 눈곱이 살짝 올라가 있으면 그거 몇 도라고 읽을 건데 뭔가 되게 36점 얼마인지만 읽기가 되게 애매해지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야. 즉 다시 말하면 연속 확률 분포는 뭐 크게 써줄게. 확률 분포가 즉 확률 변수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특징이야. 그리고 이산확률 분포와 구분되는 차이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글씨 많이 커졌어. 자, 핸드폰 내리라는 얘기야. 알았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면 결국에는 우리가 확률 변수들이 분포되어 있는 확률에 대한 분포표, 즉 확률 분포표라는 녀석 자체가 작성하는 게 될까 안 될까? 이걸 만들어내는 게 작성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겠지. 변수들을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 분포표를 어떻게 나타내게 되느냐? 바로 그래프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확률 변수들에 대한 미세하게 많은 점들을 찍어서 하나의 선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그래프 자체를 이제 그려보자라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확률 변수라는 녀석 자체, 온도를 생각해 보자. 온도. 어떻게 될 거냐? 온도가 만약에 36도, 그리고 37도, 그리고 38도로 변해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분명히 36도가 땡 하고 눈금이 맞았다고 해도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보면 36도보다 조금 올라가고 내려올 수가 있겠지. 그런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제 각각의 온도라는 녀석이 이제 온도에 해당하는 그거에 대한 확률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분명히 뭐 이런 식의 그래프로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부터는 적분이라는 부분이 살짝 응용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뭐냐면 36도라는 온도에서부터 확률 변수가 38도까지 등장하게 되는 하나의 확률을 찾아보자는 얘기야. 즉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이 36도 이상이고요. 38도 이상이라는 하나의 범위를 가지는 부분에 대한 확률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확률은 곧 뭐가 되냐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똑같다라는 거지. 넓이를 S라고 생각한다면 이 확률이 바로 S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 구분구적에서 확인이 되잖아. 즉 이 간격 자체를 n개로 무한대로 쪼갰을 때 각각의 선이라는 녀석들 자체의 길이의 합이 곧 면적과 똑같구나. 즉 각각의 확률들을 전부 다 더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니?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연속 확률 분포의 특징 다시 한번 얘기해요. 확률 변수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그래프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 거야. 그리고 특정한 범위에 있는 확률들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 면적, 즉 적분과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되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특정한 변수에 대한 확률을 찾는 거 적분법, 즉 면적을 따라간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러면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시간에 따른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자,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올 수가 있지. 뭐가 나오냐? 자, 일단 확률 변수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 표시를 한다면 0과 1과 2와 3이라는 녀석이 있을 때 그 각각의 확률 변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을 가지고 그래프로 표현을 했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더라는 거야. 이때 여기 값 자체를 내가 그냥 얼마라고 해볼까? 이때를 한 2분의 1 정도라고 해볼까? 아니다. 4분의 1 정도라고 해보자. 그리고 이때의 확률 자체를 그냥 한 4분의 2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 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녀석 자체는 하나의 정비례 관계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 어쨌든 여기까지 확인? 자, 그러면은 이제 이 1대라는 녀석의 확률값을 우리 보고 찾아보라 그랬더니 이때가 바로 뭐냐? 8분의 3이라는 확률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때의 확률이 바로 뭐가 돼? 4분의 2가 돼버리게 되겠지. 그러면 3이라는 변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돼버린다는 얘기 되는 거지. 이때 이런 걸 한번 물어보겠다고. 내가 만약에 P 확률을 찾아라, X라는 확률 변수가 0일 때의 확률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뭐야? 그냥 0일 때의 확률을 직접적으로 찾은 4분의 1이 됩니다라고 확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하나의 확률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X라는 확률 변수 자체가 0에서부터 1까지에 해당하는 확률들을 찾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일단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 부분에 면적을 직접적으로 찾아버리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맞니? 그럼 면적을 찾게 되면 어떻게 찾을 거야?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찾아버리면 되겠지. 맞나요? 맞니? 그러면 이거 그냥 어쨌든 이 넓이 자체 S, 그래서 그냥 S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확인되니? 이때 확률 변수 자체를 내가 0에서부터 3까지로 딱 잡아 놓은 거잖아. 이때 내가 다시 확률이라는 녀석을 찾아라 해놓고 X라는 확률 변수가 0 이상 3 이하가 되는 하나의 확률을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전체 면적의 값이지? 근데 확률 변수들의 총합은 결국에 얼마? 확률 변수들에 따른 각각의 확률들의 총합은 얼마가 돼? 1이 돼버리게 되겠지?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합은 무조건 1이 됩니다. 라는 것도 또 하나 확인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어찌됐건 간에 연속 확률 분포 역시 마찬가지로 이산 확률 분포와 같은 맥락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근데 단순한 차이점이라면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지금과 같이 하나하나씩 똑똑 끊어지는 확률들, 변수에 대한 확률들을 개개인별로 찾을 수 있었다라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 자체가 똑똑 끊어지는 녀석들의 형태를 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수없이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나열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무엇을 이용하느냐? 범위로서 체킹을 하게 되고 그 범위에 대한 확률들을 면적으로 찾게 된다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되니? 이해돼요? 그럼 자, 여러분들 책 딱 한 장만 넘겨봐. 2장 정도 넘겨보면 될 거다 아마. 2장 정도를 딱 넘겨보면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야. 필수 예제 1번 정도 보이는 문제들. 보이나요? 보이니? 자, 지금 보이는 거 우리 하나 한번 보고 갑시다. 기본 문제 1번이야. 자, 1번 문제를 지금 딱 보면은 fx라는 하나의 관계식을 지금 현재 우리 뭐라고 쓰고 있대요? 보니까 얘들아 너 또 승질나게 하네. 2ax에다가 플러스 1a라고 돼 있고요. 이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왔대요? 1이에요? 2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그랬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하라고 했느냐? 이때 상수 a의 값과 p
x라는 확률 변수가 1과 2 사이일 때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주어진 식을 보고서 fx라는 녀석 자체를 하나의 관계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분명히 확률 변수 자체가 이쪽 x축으로 나오게 될 때 0에서부터 2까지의 구간을 가진다라는 얘기야. 그 뒤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0일 때라면은 우리가 a라는 점을 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비례 함수의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만약 물론 a가 음수라면은 반비례 값을 가지게 될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확인되니? 근데 하나하나의 각각의 확률들의 값들은 언제나 우리가 뭘 써? 양수의 값을 쓰고 있었지. 0 이상의 값을 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a라는 녀석이 0보다 이상이 됩니다라는 거를 일단 하나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그려지게 됐을 때 여기 마지막에 2가 됐을 때의 값은 우리가 5a다라고 이렇게 체킹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0에서부터 2까지의 범위야. 즉 이 부분 전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확률이라고 부르는 녀석의 총합이 돼버린다라는 얘기 되는 거지. 맞니? 그럼 이 확률의 총합은 언제나 1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도형의 넓이 자체가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바로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자, 도형의 넓이가 1이다? 사다리꼴이잖아. 여기가 a고 여기가 5a고 여기가 2a2가 되게. 맞나요? 왜?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6a라는 녀석이 뭐가 돼? 1이 돼버린다는 걸 확인되지? 그럼 결국 a라는 녀석의 값이 뭐가 돼버린다? 6분의 1이라는 값을 가져버리게 되는구나.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보던 fx라는 하나의 확률 변수들을 직접적으로 나열한 관계식 자체는 어떻게 써지게 될 거야? 3분의 1 x에다가 플러스 6분의 1이 됩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 찾으라는 거는 바로 이 a 값을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확률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어. 어디? x라는 변수가 0 이상 1 이하가 되는 확률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중간에 여기 어딘가에 1까지 나오게 되는 요 확률을 찾으세요라는 얘기가 돼버리게 되는 거지. 그럼 1일 때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3a가 됐었던 거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에 이 확률 자체는 우리가 a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2a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지? 근데 어차피 a가 6분의 1인 거 알지? 그러니까 얼마? 그렇지. 3분의 1이라는 녀석에 대한 하나의 확률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찾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등장을 하는 녀석도 있겠지만 곡선의 형태로도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핸드폰으로 봐. 이상 쓰지 말고. 그러면 곡선의 형태로 등장이 되면 우린 뭐 하면 돼? 범위가 정해진 구간에 대한 적분, 정적분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어디로 가보게 될 거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확률 변수들을 가지고서 확률을 쫙 나열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야. 뭘 생각하게 됐냐면 결국에는 이 연속 확률 분포, 즉 확률 변수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애들 자체를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것 자체도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런 그래프가. 가능할 거야. 왜? 확률 변수를 더 많이 세분화시켜서 쪼개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등장했던 게 뭐냐? 독립시행에 대한 얘들. 확률 변수가 1, 2, 3, 4 이렇게 가지만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는 그 독립시행에 대한 얘들. 그것들을 따로 묶어서 우리는 이산확률 분포 내에서 뭐라고 불렀어? 이항분포라는 이름을 불렀었잖아. 맞니? 그러면 그 이항분포라는 녀석 자체도 마찬가지로 확률 분포표로 적기에는 확률이라는 걸 계산하기가 너무나 빡빡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래프의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두 가지를 최초에는 구분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엔 이런 그래프화 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런 단순한 연속 확률 분포를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확률 분포에 대한 걸 우리가 일반적인 케이스로 표현할 순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관계가 이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바로 다음 내용이야. 뭐라고 나와 있니?
다음 내용이라고. 그러면 정규분포라는 얘기로 나오지? 즉 정규분포라는 녀석에 대한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자, 어떤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표현된 각각의 확률 분포들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일정하게 정해진 하나의 형태로서 표현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 녀석을 일정한 하나의 형태로 표현했을 때 성공하게 된다면 정규 분포라는 녀석으로 부르자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이 정규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 n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괄호 안쪽에 m, 누구를 쓸까? 시그마의 제곱을 써버리게 돼. 무슨 말인지 되니? 왜요? 말해. 아니, 서소원씨. n, 시그마로 나왔냐? 아닐 텐데. 어쨌든 n, 시그마. 그럼 그 나가. n, 시그마로 표현하게 된다고. 뭐야? 평균과 표준 편차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을 해버리겠다는 얘기야. 즉 평균과 분산 사이의 관계로. 그치? 평균과 분산 사이의 관계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겠다고. 이게 나 안 들려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 줄래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 정규분포라는 녀석 특정한 규칙하에서 똑같은 형태를 취하게 됐을 때 성공하면은 정규분포를 뜻하는 n이라는 문자와 m, 시그마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낸단 말이지. 그래서 이 m이라는 녀석, 즉 평균과 그리고 하나의 값인 분산에 대한 얘기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두 가지를 표현함으로써 정규분포라는 녀석을 표현해내기에 이르른다라는 얘기야. 그때 분명히 그렇다라면 이런 게 거쳐져야 돼. 뭐냐면 분명히 이렇게 주어진 각각의 확률 분포 내에서도 뭐가 존재하겠어? 평균과 분산이라는 녀석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지. 구하기가 난리라서 그렇지. 그치? 어쨌든 평균과 분산이라는 녀석이 주어지게 될 텐데 그 평균과 분산이라는 녀석 자체의 값들을 가지고 하나의 수식을 계산해서 정규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정규 분포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 그 정규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와있냐?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있어요? 정규화 과정에 대한 얘기. 보입니까? fx라는 녀석이 라고 해서 여러분들 책에 진짜 그지 같은 시간에 나와. 뭐가 나와? 뭐가 나와? 읽기도 귀찮지? 루트 2 파이 시그마 분의 1 그리고 2의 마이너스 다시 분수의 형태로 들어가지. 이 시그마의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완전 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고. 절대 안 외웁니다. 이런 그냥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을 해내게 되면 이런 그지 같은 얘기들 있지? 이런 일반적인 함수들에서 나오는 경우들, 이 경우들이 전부 다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야. 하나의 x축을 놓고 이거를 직접 손으로 계산하라고도 안 해. 컴퓨터로 계산을 싹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생긴 하나의 모양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이 함수가 바로 fx가 되면서 여기 가장 돌출된 점 있지? 이 점이 바로 평균값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좌우가 대칭이 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하나의 분포가 바로 정규 분포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되니?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 식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식을 분석해서 평균과 시그마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아둬야 돼. 왜냐? 이런 것들 막 그리는 게 항상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지는 않겠지? 왜? 평균도 분명히 다를 거고 분산값도 분명히 다를 거니까. 그게 다르게 됐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정규분포라는 녀석 자체의 특징부터 확인을 해야 돼. 무슨 특징을 보게 되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었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싹 계산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생긴 노란색 선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이때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값이 바로 뭐야? 평균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왔던 특징은 평균 m이 하나의 대칭축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m이 대칭축으로 작용을 한다. 그 말은 분명히 접으면 접혀. 좌우가 똑같은 값을 가진다는 얘기지? 맞니? 그러면 하나의 확률 변수들 자체의 처음 시작점을 내가 임의로 알파라고 잡는다라면 이쪽에 보이는 뒤쪽에 보이는 값이 베타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지? 맞나요? 이때 내가 두 번째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 주어진 정규분포 내에서 하나의 확률을 찾을 거야. 무슨 확률을 찾을 거냐? x라는 확률 변수가 알파에서부터 시작해서 베타까지 나오는 확률을 찾을 거야. 물론 이 뒤와 앞으로는 없다고 생각해. 확률 변수의 최초가 x 알파고 최후가 베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 확률은 결국에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맞니? 그러면 내가 세 번째 또 다른 하나의 확률을 찾게 될 건데 이번에는 x라는 변수가 m 이상 그 다음 베타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 이 확률은 얼마가 될까? m 이상 베타 이하가 돼버리게 되면 2분의 1. 왜? 좌우가 대칭이 될 거니까. 이런 얘기로까지 발전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제 주어진 정규분포를요. 조금만 더 이쁘게 디테일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자. 자, 평균값 얼마로 잡을까 우리? 그냥 찍어. 얼마로 할까? 2? 그래 50 합시다. 50 마음에 든다. 50. 그럼 내가 이쪽 확률 변수의 스타트가 되는 지점을 내가 35로 잡고요. 확률 변수의 라스트가 되는 지점을 우리는 65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오케이?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 확률을 찾으세요. X라는 변수가 35 이상에서부터 40까지의 하나의 확률을 찾았더니 이 확률의 값이 그냥 8분의 1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이거랑 같은 확률이 나오는 건 어딜까? 42만 분명히 여기 어딘가까지 보이는 여기잖아. 여기까지의 넓이랑 똑같은 걸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P 어디야? 60 이상 X가 65 이하가 돼버린다라는 얘기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기가 8분의 1이 됐어. 그럼 난 여기가 얼마인 걸 알아? 철반 딱 나누는 거 8분의 3. 이쪽도 뭐야? 8분의 3에다가 여기 55까지 딱 나온 게 60까지 나온 게 맞나요? 그럼 이쪽이 이제 8분의 1로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도 하나 확인이 되는 거라고. 단순한 응용이야.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것 자체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 보고 직접 구하라고 그래. 그럼 나 이 확률 찾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거야? 이 확률을 직접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한 확률을 직접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인테그랄 35부터 40까지 f x dx로 찾아버리면 되지.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이 fx가 뭐야? 이거야. 진짜야.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 외울 필요 없다 그랬지?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렇게 설마 직접 찾으라고 나올까? 안 나와. 즉 뭐야? 무조건 주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주고 해석만 할 줄 알면 돼. 이해가 되셨습니까? 해석하는 것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 단순한 거 넘어가서요.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 원래 있던 거 지금 봐봐. 확률 밀도함수 지금 봐봐요. 여기 보면은 처음 보는 게 요런 거 나온다. 요런 거 나오고요. 요런 거 나오고요. 요런 거 나오고요. 요런 거 나오고요. 요런 거도 나와요. 하나씩 봅시다. 이거 뭐야? 파이 원조율. 그제? 이거는요? 표준 편차. 얘는요? 이 자연상수. 미적분 투에서 나올 거야. 자연상수. 그 다음 여기는 확률 변수. 여기는 평균. 여기는 시그마의 제곱이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우리가 평균이라는 녀석이 m이야. 그리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로 그려지는 애야. 이거를 지금부터 정규 분포로 그려본다라면은 그냥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가정합시다. 요렇게. 오케이? 자, 이때 우리 첫 번째 요런 거 한번 그려볼 거예요. 평균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m 플러스 4야. 표준 편차는 그대로 시그마야. 그럼 이거 뭐 한 거야? 각각의 별량들의 값들이, 확률 변수들이 다 4씩 더해진 거지? 그지? 표준 편차가 안 변했으니까 4씩 그냥 더해진 거잖아. 그럼 이거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니? 이 확률 변수가 m 대신에 m 플러스 4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x축을 따라서 4만큼 가란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래프의 모양이 여기가 바로 m 플러스 4라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축으로 그려지는 이렇게 생긴 하나의 정규 분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이때 표준 편차가 변함이 없지. 그러면 결국 뭐야? 평균만 변한 거지. 나머지 변수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지. 그대로 가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평균이 바뀌는 거는. 알겠니? 자, 근데 두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보자. 평균은 그대로 m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표준 편차라는 녀석의 값 자체가 그냥 이번에는 2 시그마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표준 편차가 2배가 됐어. 오케이? 그럼 분산이 몇 배가 된 거야? 4배가 된 거지? 분산이 4배가 됐다는 게 별량들의 값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2배가 됐다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럼 어쨌든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됐을 때 이 그래프를 지금 봐봐. 이 분모의 값이 어떻게 되겠어? 더 커지겠지. 그럼 숫자 자체는 더 작아지지. 그리고 자연상수 2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숫자야. 그 숫자가 시그마 제곱으로 분모가 더 커진 거지. 분모가 더 커지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숫자는 더 작아지겠지. 근데 마이너스 거듭 제곱이야. 이렇게 되면 더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더 커지게 되겠지. 그때 이 시그마라는 녀석은 분명히 숫자 자체를 작아지게 만들 거고 여기 보이는 시그마 제곱은 숫자를 커지게 만들 거지.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칠까? 시그마 제곱이 더 많이 미치게 되겠지. 그러면 더 많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평균으로부터 그려지는 녀석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작아지게 되냐? 올라가게 되냐? 더 올라가게 되냐? 아니면 작아지게 되냐? 더 작아지게 될까? 올라가게 될까? 다시 생각해봐.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쳐? 응? 더 어떻게 돼? 작아져. 왜? 이 2라는 녀석의 값 때문에 더 작아지는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은 더 아래쪽으로 해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지, 정규분포가. 근데 어찌됐건 구간 자체는 변하진 않았지. 그 말인 즉슨 구간 안에서 그려지는 넓이의 합은 무조건 1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최고값이 더 작아졌다라는 얘기가 돼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더 뚱뚱하게 그려져 버리겠지,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더 뚱뚱하게 그려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야지만 구간 안에서 넓이의 합이 일정하게 나오게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녀석이 커지잖아? 그러면은 원래 있던 것보다 뚱뚱하게 그려집니다 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다시 세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평균이라는 녀석이 여전히 m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 녀석이 이번에는 시그마라는 녀석의 값보다 더 작다라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시그마보다 더 작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더 올라가 버리겠지?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 더 홀쭉하게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즉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뭐야? 날씬하게 그려져 버린단 말이야. 여기까지 확인했니? 이때 우리가 고르다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지금부터 적용을 시켜볼 거야. 오케이? 고르다가 뭐라 그랬어? 통계 처음 할 때 내가 얘기했는데 고르다. 고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르다는 평평하다지. 근데 이걸 평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특정한 값 주변이 더 많이 모인 거야. 즉 좌우로 흩어진 애들이 거의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용해서 제일 고른 게 지금 누구야? 뚱뚱한 게 아니라 날씬한 애가 되는 거지. 오케이?
즉 다시 말하면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더 고르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되니? 평균이라는 값 주변에 최대한 밀집해 있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할 때 이 평균값 주변에 많이 밀집하면은 통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뚱뚱한 애들보다. 무슨 말인지 돼요? 이런 거야. 이 구간에 속하게 되는 애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봐. 서울대를 갈 거거든? 근데 우리 학원에서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근데 옆에 있는 다른 학원에서 조사했더니 노란색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학원에서 또 조사했더니 파란색으로 나왔어. 이렇게 나와버렸어. 세 군데서. 그러면은 어디 말 듣고 쓰는 게 맞는 거야? 파란 거, 하얀 거 말 듣고 쓰는 거지 병신아. 수건 나길 뻔했네. 하얀색이 최대한 많이 정확하게 나온 거잖아. 정확하게 근사값을 맞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더 고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렇게 더 많이 밀집해 있을 때 얼마만큼의 근사값을 가지게 될 거냐를 통해서 이제 뒤쪽에 모평균과 모비율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버릴 거야.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정규분포라는 녀석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한 장을 또 넘겨봐. 그러면 기본 문제 몇 번이 나와? 3번이냐? 좀 많이 넘겨봐. 몇 번이 나오니? 2번 문제가 나옵니까? 자, 그럼 2번 문제를 또 한번 봅시다. 2번 문제는 이번엔 뭐야? 확률에 대해서 무언가 표가 그려져 있는 형태가 되겠네.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한번 쭉 보면은 제물포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400명의 몸무게는 평균이 60이고요.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라고 했어. 맞지? 그러면 정규분포화 과정에 성공했다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랬을 때 몇 명이래? 400명인데 평균이 얼마래니? 60. 그러면 60, 표준 편차가 얼마래요? 5. 그럼 뭐라고 쓰면 돼? 5의 제곱의 형태를 가지는 하나의 정규 분포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제 뒤로 또 읽어보자고요. 할 때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지금 몸무게가 72.5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인지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작스레 옆에 있는 정규 분포표라고 부르는 이상하게 나왔어. 그냥. 그죠? 정규분포표라는 게 나왔었지? 지금 보면은 정규분포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복원을 좀 해보자. 그럼 Z라는 변수가 나오고 확률이라고 나와 있니? 그리고 Z라는 게 뭐라고 나와 있니 지금? 0.5랑 1이랑 1.5라고 돼 있고요. 2라고 나와 있고요. 다시 2.5라고 나와 있어요. 맞나요?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그러면 0.5가 얼마래요? 0.1915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요. 0.3413이고요. 4332, 0.4772, 0.4938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야.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그럼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정규 분포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이런 표를 보고서 우리 보고 이런 정규 분포에서 갑자기 이런 표를 보래. 그리고 첫 번째 뭘 찾으러 갔느냐? 몸무게가 75kg인 애가 맞지? 전체의 몇 프로는 72.5 72.5인 애는 전체의 몇 %에 해당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거 물어보고 있니? 전체의 몇 %인지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런 정규분포화에 성공을 했지. 맞니? 성공을 했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뭐 할 수 있어? 정규분포 곡선을 만들 수 있단 말이지.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러면 분명히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얼마야? 60이라는 평균을 가지게 되겠지. 근데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72.5라는 하나의 몸무게는 60보다 높은 여기 어딘가에 72.5라는 하나의 몸무게가 존재를 하겠네. 맞나요? 그러면 72.5랑 60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서 등장한 하나의 확률이랑 똑같은 게 반대쪽에도 분명히 나오겠지. 어디서 나올까? 이 둘 사이의 차이만큼 가면 되는 거지? 얼마? 47.5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네. 맞나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거랑 이만큼의 확률을 구하는 거랑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근데 이렇게 나열을 하긴 했지만 뭐야? 이상한 게 나와버렸어. 그리고 Z라는 것도 뭔가 하나가 또 나와버렸어. 그러니 안 그러니? 맞지? 뭔가 이상하지? 왜 이상하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72.5라는 녀석 자체에 속하는 확률을 찾게 된다면, 퍼센트를 찾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의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였잖아. X가 어떻게 변하는지. 왜? 이런 정규분포 곡선을 가질 거니까. 맞니? 근데 갑작스레 새로운 Z라는 특이한 녀석이 등장을 했지? 맞니? 맞니 아니니? 이런 Z라는 특이한 녀석이 등장을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X와 Z가 도대체 무슨 연관점을 가질 겁니까?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를 합니다. 저 Z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냐면요. 이런 논리에 의해서 생겨나게 됐어.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 막 얘기했었잖아. 서로 다른 확률 분포를 전부 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정규 분포화 시켰지.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잖아? 분명히 평균이 서로 다른 놈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지? 그리고 표준 편차가 다르면 홀쭉하게 뾰족하게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러냐 안 그러니? 그럼 이런 상태라면은 확률 분포표를 정규 분포로 통합을 시켰는데 그래서 뭔가 비교를 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비교라는 것 자체가 돼 안 돼? 이렇게 또 달라버려.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 정규 분포를 통해서 만들어진 녀석들을요. 전부 다 뭘 하느냐? 하나의 작업을 다시 한번 거치게 돼. 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작업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표준화라는 과정으로 불러. 그랬을 때 이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녀석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때 이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분명히 각각의 확률 분포표마다 서로 다른 확률 변수들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서로 다른 평균과 서로 다른 분산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녀석들이 이 표준화 과정을 거쳐버리게 되면은 하나의 정규 분포가 되는데 재밌는 정규 분포로 바뀐다고. 평균이 M이 돼버리고 0이 돼버리고 분산이 1이 돼버리는 하나의 정규 분포로 바꿔버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서 나보고 비교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그럼 이 표준화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 되는 거거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낸 정규 분포는 분명히 X라는 하나의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제? 이 확률 변수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서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X라는 확률 변수가 이제 Z라는 하나의 새로운 확률 변수로 바뀌게 돼. 오케이? 그리고 이 Z라는 확률 변수를 뭘로 설명을 해내게 되냐면 무엇으로 설명을 해내게 되냐면 하나의 분수의 형태로 적을 거야. 어떻게 적게 되느냐?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뺍니다. 오케이? 그리고 누군가로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누구로 나눌까? 누구로 나눌까? 누구로 나눌까? 자, 그럼 이렇게 갑시다. 어차피 이 평균이라는 것 자체도 뭐야? 하나의 확률 변수죠. 맞아요? 평균이라는 녀석의 값이 들어가면서 계산이 돼서 0이라는 녀석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반대로 말하면 여기 보는 0이라는 녀석의 값이 x-m으로 등장을 하게 되겠지. 그랬을 때 분산이라는 녀석 자체가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1이라는 녀석의 값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흐트러진 정도가 1로 바뀌고 싶은 거란 말이지. 맞나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 z라는 확률 변수 x-m분의 뭘로 나누게 되느냐? 하나의 시그마 값으로 나눠버리게 돼. 오케이? 그래서 이런 하나의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새로운 정규분포가 바로 표준정규분포야. 그러면 이 표준정규분포는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게 되면은 분명히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건 동일해. 정규분포니까. 근데 대신에 평균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에 머물게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서로 다른 사방에 흩어져 있는 녀석들을 그린다고 해도 다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될 거라는 얘기야. 하나의 모양으로 통일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건 어떻게 비교하면 돼? 변수와 평균 사이에 차이가 바로 구간이 돼버리게 되는 거지. 이 구간의 넓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확률들이 서로 비교가 돼버릴 거란 말이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 그럼 여기 보이는 얘가 뭐야? 단순한 정규 분포표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Z라는 변수를 사용했다. 표준 정규 분포표가 돼버립니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야? 아까 전에 봤었던 녀석, 이 그림상에서 나왔던 애가 하나의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건데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었잖아. 맞니? 그러면 72.5라는 녀석을 하나의 확률 변수 x라고 생각했을 때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뭘 만들어내? 정규 분포 곡선,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어내라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러면 이 72.5라는 녀석이 x라는 확률 변수를 사용했을 때 72.5가 z라는 확률 변수로 바뀌게 되면서 얼마로 갈 거냐를 찾으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72.5에서 60이라는 평균 빼지 12.5네. 그거를 표준편차로 나누라고. 그러면 얼마야? 2.5. 그러니까 여기가 2.5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몸무게가 평균이 60에서부터 72.5, 즉 72.5까지 오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어떻게 해석되는 거야? 0에서부터 2.5까지는 0.4938이라는 하나의 확률을 가진다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이만큼의 확률이 우리 얼마인 걸 아는 거야? 0.4938이 된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돼버리게 되는 거라고. 맞나요? 그럼 자, 문제에서 이제 찾으라는 걸 보자고. 문제에서 뭘 찾으래? 72.5인 이상인 학생의 몸무게를 찾으라고 했어. 맞지? 이상이지? 그럼 어디야? 여기를 찾으라는 얘기네. 맞냐? 그럼 뭐 하면 돼? 0.5에서 이거 그냥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몸무게가 나와버리게 되지? 얼마가 나와요? 0.0062가 나와버리게 되겠네. 맞나요? 그럼 다시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는 거야? 두 번째 문제는요. 52.5에서 70까지야? 맞니?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하나의 확률이 x라는 변수가 52.5에서부터 70까지라고요? 그럼 이거를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z라는 변수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바꿔버려 보자고요. 그러면 52.5에서 뭐 하라고? n 빼는 거지? 60을 빼. 그럼 얼마야? 7.5. 그걸 5로 나눠. 얼마야? 마이너스 그럼 1.5네요. 그리고 70은 10을 5로 나누니까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지? 이거에 대한 확률을 찾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범위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 그림 지우고서 다시 한번 표현해보자.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5가 될 것이고 여기 어딘가에 뭐야? 2까지. 즉 여기 확률을 찾으라 그랬지? 근데 여기 보이는 정규 분포표를 보잖아? 0에서부터 0.5 0에서부터 1, 0에서부터 1.5, 0에서부터 2, 0에서부터 2.5까지란 말이지. 그러면 결국에 이거의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면 여기 부분의 확률을 찾고 이 부분의 확률을 더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어차피 이만큼의 확률이랑 같은 게 이쪽에 보이는 1.5까지의 확률이었잖아. 그러면 결국 우리 뭐 하라는 얘기야? 2까지의 확률인 0.477이랑 1.5까지의 확률인 0.4332 두 개를 더한 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나요? 얼마가 돼요? 0.808 아니야? 9102? 이렇게 9104로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내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연속 확률 분포는 처음에 넓이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서로 다른 걸 비교하다 보니까 정규 분포를 만들어낸 거야.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또 비교하려다 보니까 다시 새롭게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표준 정규 분포가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거쳐버리게 되면 이 정규 분포표를 하나 보고서 각각에 해당하는 특정한 부분들에 대한 확률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걸로 넘어왔다가 이거에서 다시 일로 넘어가는 거. 이 부분이 이 정규 분포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얼떨결에 오늘 더 끝났네. 이게 끝이야. 난 원래 이거 정규 분포에 대한 거 하나 얘 보여주고 하려더니 바로 2번에서 나와버리냐? 치사하게. 이게 끝이야. 어려운 거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뒤에 있는 거 예제 문제 한두 문제 더 풀어보고 예제 문제 싹 풀고 가자. 쉬었다 보자.